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콕 집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전략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카카오뱅크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 카카오뱅크 이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카카오뱅크 관련주 그리고 다음 주 핵심 테마나 이슈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본 방송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고점 3,316포인트 이 부근에 불과 1.38%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한번 이제 이 고점 3,316까지는 힘들어도 3,300포인트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코스닥 지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 카카오뱅크의 추가 상승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 장세는 테마주 순환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이번에 이제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참 미국 시장 부러운데요. 일단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그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가전, 그 다음 조선 요런 쪽이 강자지만은 독일은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요쪽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 두 나라 모두 수출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일의 닥스 지수가 꺾이면은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닥스 지수가 우리 증시에 미리 앞서가는 지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닥스 지수 지금 점진적 우상향인데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외국인의 이 매도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고요.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꺾이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 탄력을 더욱더 더 받겠죠. 아무튼 환율은 지금 현재 꺾인 흐름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연준 이사들이 한 번씩 발언을 하죠.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를 한 번씩 시장에 퐁당퐁당 하면서 지금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현재 최근에 중국이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 때문에 우리 증시에 악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저는 중국 증시의 영향이 조금 우리 증시에는 조금씩 영향이 좀 덜 미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문제점은 게임, 사교육 이쪽에 지금 규제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앱 기업이죠. 네, 앱 기업들, 뭐 알리바바나 이런 텐센트 이런 앱 기업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이 공산당, 네, 공산당 쪽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체제 유지에 방해되는 게임과 사교육, 앱 기업의 단속 및 규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게임 회사나 그리고 중국 쪽 사교육 관련해서 이런 교육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국 파노화가 그쪽의 파노화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뭐 펄 어비스나 그리고 위메이드 기타 등등 이런 그 게임주들은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게임주들도 아직 모멘텀이 꺼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타버스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중국이 게임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반등했던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 시장에 드디어 삼성, CJ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뭐 K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K 메타버스에 이제 갤럭시 폰과 또 삼성의 여러 가지 역량이 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또 CJ는 컨텐츠 드라마나 뭐 미디어 컨텐츠 쪽에 강자가 또 CJ인데 CJ도 메타버스 쪽에 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되 메타버스 쪽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엔터주들, 네, 예를 들어서 BTS의 하이브, 그리고 블랙핑크의 YG 엔터, 그리고 에스파의 SM, 네, 그리고 트와이스의 JYP 이런 엔터주들은 메타버스 관련 테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엔터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인데, 자, 카카오뱅크 상장하기도 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카카오뱅크 상장하자마자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카카오뱅크 따상이 났습니다. 네, 상한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에 한 번 더 상승을 또 했죠.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외국계 자금이 지금 4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기관은 무려 100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매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산 거죠. 근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은 아마 카카오뱅크에 신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중국계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에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카카오뱅크의 상한가는 즉 실적을 동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인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을 한 겁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섰고요. 시가총액은 33조 1620억 원. KB금융, 우리나라 은행 1등 KB금융보다 무려 12조 원 정도를 시초가가 시가총액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21조 7052억인데 요것보다 무려 12조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이상을 찍었던 회사인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작년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찍었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실적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카카오뱅크의 앱 다운로드 및 이용자 수가 280만 명, 네, 그리고 KB금융 쪽이 훨씬 못 미칩니다. 200만 주 좀 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멀티플을 적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카카오뱅크의 MAU 네, 이용자 수는 281만 명. 네, 그리고 KB금융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255만 명. 네, 그게 정확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2030 세대는 카카오뱅크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성장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한가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중국계 자금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카카오뱅크의 상한가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에 투자하는 기업들 다시 재조명 되겠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카카오, 넷마블, 예스24, 이런 종목들 분명히 조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HK이노엔, 헛개수 아시죠? 헛개수 컨디션을 파는 HK이노엔이 9일날 상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상장 모멘텀, 네, IPO 대여들이 상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9월 달에는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 테마의 대장주격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8월, 9월은 IPO 대여들이 상장하면서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 하면은 시장이 폭락할 거다,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은 어둡다, 유동성이 이제 축소될 거다, 요런 얘기들을 풀어가면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하고 이 유동성을 축소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우상향한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다음 주 공략할 테마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월달에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11일날 드디어 갤럭시 폴드, 갤럭시 Z 폴드 3가 언팩 행사 세상에 또 공개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이미 석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웨이가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했죠, 폴더블 폰. 하지만 화웨이는 이제 저 밑에 경쟁 상대로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별로 관심 대상이 없었던 샤오미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월간 판매량으로 샤오미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없고, 프리미엄 폰, 앞으로 프리미엄 폰 중에서는 폴더블 폰이 프리미엄 자리를 계속 유지할 건데,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만 대에서 올해는 700만 대까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주들, 폴더블 폰 관련주 체크 필요가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3일날 가석방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된다, 아니면 가석방이 돼서 나온다 하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M&A나 대규모 투자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 보셔야겠죠. 자, 또 한 가지, 8월 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지금 김여정이 지금 반대하고 비난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지금 한미연합훈련 이번에 할지 안 할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고문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북한을
남북 경협을 통해서 경제력을 조금 올려주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력을 키워서 남과 북한이 대치하는 이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해서 남과 북의 격차를 줄이자. 그렇게 해야만이 한반도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한국이 제2의 부흥길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이 미래에 미국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한반도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되면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습니다. 네, 중국 베이다이어 회의는 휴가를 겸해서 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인데 국정 방침과 인사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세 개의 세력이 있는데 장쩌민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방, 그리고 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 공천당, 네,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하이방, 장쩌민의 상하이방도 있지만 반대쪽에는 또 그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공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계파가 서로 견제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인사 문제나 국정 운영 방침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 운영 방침에서 홍수, 식량난, 전염병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중국에 이제 전염병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홍수 이후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중에서 그동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전염병 중에서 돼지열병도 이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 몇 개 종목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전염병 간단히 한번 얘기해드리면 돼지열병 중에서는 뭐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이글벳, 뭐 요런 종목들 한번 좀 진원생명과학 요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미국의 연준 이사들이 통화정책과 경기정책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BDC도 얘기를 하지만 조기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8월 달에 꼭 봐야 될 섹터, 이렇게 많은 섹터가 있는데, 자, 먼저 반도체 섹터.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대규모 투자 및 M&A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보시라고 했죠. 자, DDR5 관련주, 그리고 EUV 관련주들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소부장 쪽은 반도체 섹터보다 조금 지금 힘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되 이제 반도체 섹터 쪽 위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북주, 경협주 저번 주에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번 금요일 날 대북주와 경협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대북주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매도하실래요? 아니면은 매수하실래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북주들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적대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오히려 동맹으로 포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들 만약에 동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의약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또 공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남북경협의 핵심인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미국의 한반도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한 직통선 재개했고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적 지원,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8월에서 10월까지 무려 8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메타버스. 지금 삼성이나 CJ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 논란 여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 섹터가 있죠. 뭐 VFX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기들, 또 한 가지 엔터주들이 메타버스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섹터가 바로 엔터 섹터. 자, SM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에스파, 그리고 YG 엔터, 블랙핑크, 하이브, BTS, JYP, 트와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특히 이제 뭐 그 YG 엔터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제페토의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BTS도 역시 네이버 제페토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자. 자, 엔터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폴드 3 이번에 8월 11일 언팩 행사를 하면서 사전 예약하는데 이번에 대히트를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그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은 미국도 역시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달러화의 가속화가 있을 예정인데,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베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계속 보시고요. 또 남과 북이 이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 개혁, 그리고 키오스크, 요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또 CBDC 관련주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CBDC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반도체 섹터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되면은 복귀 바로 하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130조에서 무려 170조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이 막대한 현금을 통해서 M&A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 업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76단 낸드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쟁자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죠. 또 한 가지, 인텔은 지금 대규모의 M&A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12세대 CPU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새로운 CPU를 출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또 DDR5가 또 전환이 빠르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DDR5 전환에 따라서 이 반도체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DDR5는 DDR4에 비해서 고사양, 저전력, 그리고 크기는 살짝 크고 또 수율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사양의 저전력에 또 크기도 커졌고 생산량은 조금 줄어듭니다. 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크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이 반도체 DDR5 가격은 40에서 50% 가격이 비쌀 것이다. 가격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인텔이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파운드리 업체들 지금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공정에 따른 수혜주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EUV 공정 수혜주, 네, 블랭크 마스크의 대표적인 주자 SNS텍, 그리고 EUV 펠리클, 네, FST, 이 두 종목들은 EUV 공정 나오면은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이슈화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그리고 DDR5 전환의 수혜주, 네, 제가 심택 계속 얘기해 드렸죠.
네, 심택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 주 동안 상승률이 높았죠. 그 다음에 핸들러, 네, 글로벌 핸들러 1위 업체인 테크윙, 그리고 DDR3에서 DDR4 이때 전환될 때 소켓 관련 회사인 ISC가 수혜를 많이 보면서 주가 상승이 높았다고 얘기해드렸죠. 네, 역시 ISC 한 주 동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크윙의 상승폭은 좀 더디었지만은 테크윙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DDR5로 전환되면은 핸들러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핸들러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윙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ESG 기업들, 자, 인바이러먼트, ESG는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입니다. 자, 환경과 사회를 공헌하는 윤리적 기업의 약자가 ESG 기업인데, 특히 LOT 베큐움이 ESG 기업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OT 베큐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자율주행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삼성에다가 위탁 생산, MCU를 위탁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또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대표주자, 네, 텔레칩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가 고단화되고 고사양이 될수록 패키징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네페스, SFA 반도체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서 패권을 다투면서 미국이 이 새로운 혁신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새로운 반도체 장비를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은 중고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 반도체 장비의 1등 회사 서플러스 글로벌.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관련주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많은데 투자하기 힘드시죠? 네, 이걸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그 회원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런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콕 집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정확히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폴드 관련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에 2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폴더블 폰을. 근데 작년에 좀 저조했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프리미엄 폰 판매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갤럭시 폴드를 700만 대, 프리미엄 폰을 700만 대 판매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1일 날 언팩 행사에서 그 윤곽이 나올 겁니다. 자, 갤럭시 폴드 관련주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자, 세경 하이테크. 보통 이제 이번에 갤럭시 폴드 3는 초박막 유리, UTG를 사용을 하는데 이 초박막 유리의 필름, 네,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힌지, 네, 갤럭시 폴드 할 때 힌지가 있으면은 또 힌지, 네, 힌지를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기, 갤럭시 폴드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아시다시피 MLCC,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사업 부분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 뭐 파인테크닉스도 있고 PI 첨단 소재도 있는데 또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오늘의 또 핵심 중에 하나, 카카오뱅크 1차 핵심 테마였죠. 이슈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그 미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이게 오늘 또 설명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죠. 자, 지금 중국과 북한은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북한이 어려울 때 중국이 좀 그 식량이나 여러 경제적 지원을 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차단되면서 교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8월에서 10월에 뭐 아시다시피 이쪽 부분에 있어서 식량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서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북한을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브룩스 전 사령관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전략의 재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 먼저 식량을 지원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경협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반도 변화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죠? 이 북한을 앞으로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들은 유대계 쪽에서, 유대계 자본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이 한반도의 전략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을 이끌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중국 견제에 남북 경협을 이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협주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 현대 로템, 요 두 종목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두 회사는 남북 경협 이슈가 아니더라도 현대 엘리베이는 승강기 관련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그 지하철 같은 전동차 수출, 그리고 K2 전차 수출. 네, 이게 지금 K2 전차 수출이 굉장히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지금 현재 홍수 다음에는 여러분 비료나 식량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농업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영상회담, 대면회담 시스템을 완비하고 북한의 이 기술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오프라인 만남이 안 되면은 네, 온라인이라도 화상 회의를 통해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농업주 강세 이후 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중국의 홍수에 따른 식량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비료나 식량 부분의 문제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CJ 제일제당도 또 이와 관련 CJ 제일제당도 이 식량난에 관련된 수혜주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형주 중에서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강세 이유는 미국이 지금 한반도 전략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철도주, 개성공단, 금강산 호텔 관련주,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공부를 하는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 실제 수혜주들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는 뭐 신원이나 JST나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또 있죠. 자, 그리고 남북 그 관련해서 철도에서는 뭐 현대 로템, 부산산업, 대하TI 등등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농업주 중에서는 조비, 효성, OMB부터 해서 남해화, 그리고 농우바이오, 대유 등등. 그 다음에 북한에 또 거기에 농기계들 또 지원을 하면은 농기계 관련주, 대동, 그리고 또 아세아텍, 기타 등등. 네, 이렇게 해서 남북경협주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 한반도 전략과 남북경협주,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좀 정말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나
그리고 핵심 유망주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홍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